품질을 활용하고 그런 GPU 자원을 활용해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고 있는데,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 RTX GPU에 다양한 하드웨어 기능들이 있습니다. RT 코어, 텐서 코어, 그리고 쿠다 코어, SM 그런 엔비디아 아키텍처들이 작용하고 거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킷이 작용해서 그래픽 관련해서도 뭐 레이트레이싱, 레토화 그리고 MDL이라고 해가지고 그 재료에 대한 모든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한, 그리고 쿠다 관련된 여러 가지 컴퓨터 연산과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AI와 관련된 거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AI 디노이징이나 DLS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옴니버스 앱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활용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플랫폼이 왜 생겨나게 됐냐면은, 기존에 엔비디아에서는 만약에 레이 트레이싱을 만약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3D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일일이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버전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적 낭비와 비용적 낭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는 옴니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작용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옴니버스 플랫폼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플랫폼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것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표준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그 호환성이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USD, MD의 PIGX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저 다양한 툴들을 네. 쓰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네. 서로 동시에 이 옴니버스라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에 이제 USD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픽사에서 만든 이제 3D 환경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맷인데, USD라는 포맷을 활용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이렇게 호환성이 뛰어날 수 있게 하는 거고, 옴니버스에서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MDL이라고 해가지고 재료의 특성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이미 구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툴마다 일일이 개발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호환성이 좋게 만들었으며 물리적 기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래픽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사실적으로 이제 하는 분야, 그리고 과학 분야 그런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USD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픽사에서 개발했고 엔비디아가 그걸 따와서 옴니버스 플랫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USD 같은 경우를 이제 3D 가상화에 HTML 이렇게 해가지고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양한 툴들이 있으니까 네. 뭔가 공통된 표준 포맷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거죠? 예, USD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USD 포맷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옴니버스가 이제 다양한 세 개의 툴에서 구현되는지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왼쪽에서는 이제 벽면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벽면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세 개의 다른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테이블에 이제 세부 디테일을 이제 조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옴니버스의 이제 강력한 이제 장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옴니버스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플랫폼에 장이 되면서도 이제 협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옴니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TX GPU를 활용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이너가 한 작업을 끝내고 그 데이터로 전송해서 그 전송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래서 또 풀어가지고 또 적용하고 또 보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으면서 컨펌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옴니버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생산성이 거의 뭐 10배 이상 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에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 옴니버스 런처를 다운받아 가지고 구동해 본 캡처 화면이고요. 이건 저희 시청자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구동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네. 사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어야 이걸 할 수가 있고 저도 지금 노트북으로만 잠깐 했는데 이 노트북도 이제 사양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제대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최소 사양이 어떻게 돼요? 최소 사양 정도. 최소 사양 같은 경우에는 RTX 2070하고 코어 수도 이제 따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양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는 RTX 2070보다 만약에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더 사양이 높을 수도 있겠죠. 네네. 사용자 실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RTX 아까 207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RT 코어가 들어간 GPU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이전에 그 뭐 맥스웰이나 뭐 파스칼 이런 GPU로 만약에 구동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옴니버스는 RT 코어를 활용한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같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뉴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뉴스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이라고 해가지고 옴니버스를 이제 툴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영어로 일단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옴니버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클리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옴니버스에서는 이제 핵이라고 표현을 가능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파일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프로젝트를 공유해서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앱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운받아서 여기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엔비디아 크리에이트라는 앱밖에 다운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크리에이트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스라고 하면은 그 만약에 로컬에서 이제 팀 단위로 A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반대편에서도 이제 로컬 E팀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옴니버스가 구현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로컬 2팀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그 로컬 1팀이 그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뉴클리어스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옴니버스 앱들과 연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것과 이렇게 작은 팀 단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많게는 뭐 100명에서 500명까지도 이렇게 가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양한 옴니버스 앱들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이후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D 맥스나 뭐 마야, 포토샵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바로 구현해서 쓸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의 크리에이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이러한 옴니버스에 협력해서 사용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옴니버스는 엔비디아에서 다양한 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오디오 투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말 모양을 이미 딥러닝 해가지고 학습시켜서 그 말 음성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여기 아바타가 직접 입 모양을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더빙을 할 때 그 좀 적은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옴니버스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다른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협력해서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아까 영상에서 했던 앱이 그 옴니버스 크리에이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했던 거고 옴니버스 콜린이라고 이제 딥러닝 학습인데 이거는 3D 환경에서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2D에 이제 새 이미지를 만약에 넣게 되면은 이걸 이제 3D 새 이미지로 구현해주는 그런 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2D로 학습한 거와 달리 3D는 조금 더 까다롭고 그런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콜린 앱을 사용하고, 옴니버스 머시니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게임용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가지고 음성을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XR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태블릿이나 그런 것을 비춰가지고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구동하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는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지만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비추게 되면은 달에 있는 모양의 세트장에서 이제 실제로 우주 비행사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옴니버스 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이건 구현하고 만들어서 최종 컴pon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건축가나 뭐 엔지니어 그런 사람들이 옴니버스 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동시에 컴펌과 그런 수정이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그런 업무 시간이 줄어든다고 볼 요새 수 같은 있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아이작심이라고 해가지고 로보틱스 공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보지 않고도 그 물리적 아까 성질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로봇을 미리 제작해보면은 비용과 시간을 더 줄이고 학습을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옴니버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3D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건축 또는 미디어 또는 제조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해가지고 기후 변화를 이제 3D 환경에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로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작동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사람이 뭐 로봇이 그네 타는 것을 학습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몇만 번, 몇천 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로봇에 적용하면은 시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옴니버스를 활용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사례는 듣지 못했지만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해외에 된 사례를 어느 정도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BMW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거대한 공장을 일일이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옴니버스 이런 것들을 다 공장을 구현해 놓고 실제로 작업 공정의 배치를 계속 바꾸면서 최적의 그 공정 결과를 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좀 더 비용을 줄이고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을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걸 활용해서 비용을 30% 이상까지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G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영화나 건축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같이 지금 언택트 시대에 WPP라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그 숲에 대한 것을 드론을 띄워서 3D로 다 스캔을 하고 그걸 구현해서 실제로 앞으로는 이 숲에 가지 않아도 이 숲의 장면을 구현을 해가지고 광고를 찍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절이 지나도 이 장면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지 않고도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옴니버스가 활용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